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입니다. 2026년 2월 3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가 좀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하는 방송은 이번 주 2월 첫째 주 토요일 경마인데요. 첫째 주 토요일 경마 제 11경주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마지막 경주를 한번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일요일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경마를 토요일 오신 분이 있고 또 일요일 오신 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일요일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토요일 오신 분들한테는 토요일이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경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잔소리하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충고 아닌 충고를 하면 그게 좀 듣기가 좀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예상을 다들 원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바로 예상에 막 언급하고 하면 예상만 하면요 한 5분 10분이면 할 거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조교를 뭐 특별히 제가 보여드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뭐 경주 영상을 보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경주 영상은 여러분들이 각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기말을 꺾는 거는요, 복귀밖에 없습니다. 조교로 꺾기는 어렵습니다. 훈련 가지고 판단하기에는요, 훈련을 30년, 40년 보신 분들도 훈련 가지고 꺾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저 역시 훈련은 진짜 아주 100이라 하면 훈련이 제일 작습니다. 20%입니다. 80%는 경주 전개, 그리고 복귀, 그리고 거기에 뭐 승부 의지가 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것도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경주 동영상만큼은 필히 꼭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ARS 예상가라든가 문자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상가들도 공부하는 예상가들이 있고 공부 안 하는 예상가가 있습니다. 예상가들은 그냥 얻어 걸러 경마를 합니다. 얻어 걸러 경마. 얻어서 걸리면 광고하고 마케팅을 해갖고 그냥 그걸 밀고 가는 예상가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역이 되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어떤 부류냐면, 그러니까 저를 또 잘 모르신 분이 들어와갖고 저는 뭐 되게 양심적이 있고 되게 잘한다 이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똑같은 그냥 경마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물론 좀 오래 연구를 했고 조교를 보다 보니까 좀 다른 예상가들보다는 급이 좀 다른 거는 뭐 제가 제입을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승부를 많이 안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따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주머니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덜 잃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을 여러분들 권하는 겁니다. 이 삼성과 복숭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복숭이 확률이 11구멍이면 뭐 우리가 거의 뭐 올 배팅을 했더라도 한 99구멍 예를 들어 그래 되면 다 맞춥니다. 다 사면 되겠네. 그런데 삼성으로 11마리를 다 맞추려면 구멍수가 어마어마, 이게 몇 구멍이 되겠습니까? 곱하기 며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의 이 적중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그 어려운 걸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을 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덜 잃어요. 삼성을 해야. 제 얘기가 좀 이상하죠? 삼성이 어려운데 왜 돈을 덜 잃느냐? 경마는 무조건 잃는 구조예요. 복싱식을 해도 잃고. 여러분들 그럼 복연이 어떻게, 연승식 하는 거 있죠, 연승식. 3차가 오면 돈 주는 거. 그럼 전부 다 1.2배, 1.3배, 뭐 제일 인기마.
자, 뭐 비인기만 2.5배, 3배 되는. 근데 2.5배, 3배는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겠죠. 제일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연생식인데, 연생식 경마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1배에 100만 원이어서 뭐 10만 원 딴다든가 1000만이고 100만 딴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하신 분들이 왕왕 가끔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었는데 그분들 다 졌어요. 그걸 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가요. 목돈이 경마에 들어가는 동시에 나는 경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삼성은 내가 잃어도 10만 원이요. 모바일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에 여러분들 승부경주를 2번을 날려요. 삼성을 2번 날리는데 잃어도 20만 원만 있는 거죠. 그런 나머지 복숭이를 조금 하시면 되고, 물론 삼성에 10만 원 때리고 복숭식으로 10만 원 받치면 되겠죠. 그럼 20만 원 최소화 사겠죠. 그래봐야 하루에 4, 50만 원은 그냥 그걸로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 4, 50만 원을 지지 않습니까? 그럼 2번을 지면, 이틀을 지면 한 돈 100만 원을 줘, 예를 들어. 그럼 내가 한 달을 못 맞췄다 그러더라도 한 번 맞추면 삼성은 그냥 잃었던 거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한 번 더 맞추면 돈을 따는 거고. 근데 복숭식은 내가 더 많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숭식도 어려워요. 경마는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복숭식이가 쉬우면 우리가 전부 다 복숭식을 하죠. 제가요, 주 전공이 복숭식이에요. 여러분들 삼성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숭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크게 하더라고. 목돈이 들어가더라고.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돈만 더 잃어요. 어떤 예상가가 복숭식을 승부해가 돈을 따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죠. 저도 그 사람 거 보고 봤죠. 근데 그 사람 자기도 안 사는데. 그래서 제가 복숭식을 승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하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아예 보지 마시라는 거죠. 물론 보고 싶으면 보시는 건 자유예요. 근데 크게 하신 분들이 복숭을 해서 승부를 해서 지면 돈만 더 많이 잃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돈을 많이 따면 저는 기쁘죠. 그분이 돈을 많이 땄으니까. 뭐 1000만 원 따도 1억 땄던 그분이 저 1000만 원 땄습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1000만 원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죠. 엄청 미안한데 제가 해드리는 거 하는 게도 없죠. 쟤 때문에 이랬다고 보면. 그래서 삼쌍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항보의 경마, 단통 경마는 삼상 단통 경마입니다. 아마도 제가 만에 하나 이 방송이 잘못되면 제가 항보의 삼상 단통 경마로 이제 이름을 또 바꿀 글로 갈 겁니다. 저는 제 마지막 경마는 항보에는 삼상 경마로 갈 겁니다. 엄청 어렵지만 그 어려운 걸 도전을 하는 거죠. 뭐 못 넘을 것도 없고 못 오를 것도 없습니다. 경마라는 게 우리가 10번을 해서 한 번 맞추면 역전을 시키는 게 이 경마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씩 이게 빗나가서 그랬지, 운이 조금만 따라주면 삼성도 이렇게 한 번씩 맞아줍니다. 그러면 충분히 최근에 실패를 복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골분들이 끝까지 저를 믿고 와주시는 거고, 거기에 또 저도 발맞춰서 또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2026년도 2월 7일 11경주 국선 3등급 1400 핸디캡 경주의 1번부터 18번인데 이건 의미가 없죠. 베스트 썸부터는 DMRP는 출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1번부터 11번만 보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한두 마리가 조교를 하다가 조교가 없으면 출전을 안 할 것이고,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요일까지 출마표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많이 안 났다고 하나 빠지겠죠. 그럼 DMR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마표 또도 확인해도 됩니다만, 저는 분석을 미리 하다 보니까 어떤 마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미리 판단합니다. 자, 용비태양 인기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정기 기수인데, 원래는 2주 전에 나오려고 이렇게 조교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쉬더라고요. 저 나올 줄 알았는데 조교를 보다가 말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조교가 진행이 되면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고. 말이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컨디션이 좀 끌어올려갖고 문정기에서 계속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오늘도 스마일이 센 말이더라고요.
2주 전에 지난주에 선영박과 그대로 골인했죠. 그 뒷마필들하고 싸웠을 때는 뭐 뒷마필들은 센 말은 아닌데 용비태양이 그 당시에 선영을 못 받는다 해갖고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정도 한 마리 정도는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8번을 분홍색 보자죠. 8번만 문정기수입니다. 자, 4번이 오늘도 스마일이 굉장히 빠르게 나고 8번은 문정기수가 여러분들 복귀를 할 때요. 항상 내가 추적하는 마필을 보는데 초반에 나올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나올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빨간 분홍색 모자가 있죠? 처음에 나올 때 여기에서 문정기수가 여기에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하거나 쏙 밀고 나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어정쩡하게 나왔죠. 그러다가 말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어느새 한 이마신 차고 밀려 있죠. 자, 이래 되면 당연히 뒤에서 모래를 맞고 그러다 보니 진로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문정기수가 내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 나갈 자리가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모래는 맞고 자꾸 그런데 문정기수가 말을 잘 탔다고 봅니다. 오히려 힘을 안배를 한 거죠. 뒤에서. 자, 사는 선행을 봤는데 거리가 그때 이 당시로 따졌으면 거의 8번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들. 저도 그때 8번을 받치고 가서 이거 8번이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여기에서 한 15마신 차이가 되는데 여기에서 외곽으로 말을 빼더라고요. 이제 진로를 잡는 거죠. 말은 이게 힘이 넘친 겁니다. 힘이 찬 겁니다. 모래 맞고 이렇게 해서 안 뛰는 게 아니고요. 말이 힘이 차니까 뭐 이런 게 지가 알아서거나 이건 말이 알아서 뛰는 거예요. 말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서 돌죠. 자, 여기서 돌고 내치기 원더플로드가 추입이 들어가는데 외곽에 있는 문정기수가 약간 제가를 아직 물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채찍만 때리는데도 이제부터 말이 그대로 타는 뭐 그냥 들어오고 있고요. 8번은 자, 외곽에서 그냥 문정기수가 이제부터 이제 하미질을 하면서 그걸 미는 겁니다. 자, 자수부를 쓰고 있고 그대로 내치기 있는 말표보다 확실히 여유가 있죠.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걸 뭐라고 뭘 의미하냐면 용비탕이 그때 당시에 초반에 잡았다가 중속을 살려갖고 힘을 쓰면서 외곽 돌고도 입성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복귀하신 분들이 다 잘할 겁니다. 이마필이 있으면 세다. 선행마도 아니고 이제는 선입도 되고 따라가도 된다. 근데 1번이다. 그러면 밀고 나가겠죠. 스타트가 좋은 마필이니까. 그죠? 지난번에는 어쨌든 간에 뭐 경주 전개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데 불구하고 잘 뛰었죠. 그럼 이번에 용비태양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11경주 국선 3등급 1400 핸디캡 경주에 용비태양, 문정균, 모, 덴조크, 조제로, 디아나, 이성규, 명진불패, 더선파이트 이렇게 일단 인기마마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일단 용비태양을 제가 이걸 땡의 축으로 간다면 배땡이 총괄 용비태양으로 간다면 이 뒤에 마필들은 그냥 인기 순위를 적어놓은 거지 이 마필 산다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한 마리를 찾은 거예요. 이제 한 마리를 찾았고 두 번째 마필은 과연 순서가 누가 될 것인지 용비태양의 과연 뒷자리의 순서가 누가 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고 다음에 순서가 또 누가 될지 2차과 3차걸 물론 용비태양이 꼭 우승을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 미리 분석을 할 때는 용비태양이 저는 좀 유력해 보인다. 그러면 이거를 뭐 별을 좀 칠까요? 뭐 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마필이 2차구로 3착 되겠죠. 뭐 모덴 조커라든가 디아나, 명진불패, 더선바이트 누가 돌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일단 프린스데이 안 되는 마필이니까 대해서 언급해보고 와이드삭스가 지난번에 아주 큰 고배당을 200배를 넘게 팔렸죠. 582 들어오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당시에 구놓고 581 이렇게 3쌍을 추천했는데요. 제가 복병마를 와이드삭스라고 하고 복병마를 추천했는데 5가 복병마로 들어왔는데 9가 없었습니다. 9가 꼴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단점이에요. 진짜 제가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출전했죠. 그때 현장에서 8이 엄청 팔리더라고. 그래서 9, 8, 5 이렇게 갔는데 8로 가거나 복수쇼 터지면 5로 갔겠지만 제가 좀 그게 좀 약합니다. 완전 고배당을 잘못 가더라고요. 인기말에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삼성은 뭐 4,600배, 그리고 복숭이 270배. 근데 와일드삭스가 그때 추입으로 날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거 날아오는 거 보고는
야, 제가 복귀를 하면서 이걸 잡았는데, 야, 이마필이, 정말, 제가 사실 복귀를 좀 나름대로 합니다. 제가 조교를 나름대로 더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조교보다는 복귀를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보는 편이더라고요. 예, 그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좀 힘듭니다. 한번 때린 마필은 두 번 힘들죠. 슈퍼 블루문 또, 뭐, 지난번에 1600 거리 늘려서 추이마, 이런 것들은, 뭐, 판례도 좀 덜 보고 싶고요. 모든 채권 조절의 기술을 훈련하고 있죠. 지난번에 입상했죠. 자, 1400m입니다. 선추임마입니다. QPT 산행마였고, 국테바이트 추임마. 자, 앞에 말과 뒤에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를 꼭 알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번 인기마입니다.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인기마. 더 선파이트는 우인철 기수인데, 이게 추임마입니다. 추임마, 지난번에 7차고 왔죠. 추임마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마필은 이번에 추임마로서 감량 이점을 활용해 갖고요. 앞선이 무너지면 추임마가 날아가고 3착을 달 수 있는 거. 물론 2착도 가능합니다만 3착을 달 수 있는 마필. 3착이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마필이고 우인철 기수입니다. 다른 기수보다는 우인철 기수가 감량 이점에 승부가 걸릴 수 있습니다. 기쁜 함성은 지난번에 우인철 기수가 골인 시켰는데 이번에 장철 기수가 훈련하고 있고 이번에 어쩌면 이번 경주에서 뭐 많이 팔리진 않는데 그래 조금 팔리고 지난번에 승부로 제가 이걸 맞췄는 경주인데 일단 기쁨함성 이번에 조금 팔릴 겁니다. 장철 기수. 명진불편은 거리가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난번 1700이었죠? 입상인 꼴이는데 추임마입니다. 이상하게 거리만 내려오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거리도 줄였는데 빅토리 기수입니다. 팔리긴 팔리는데 그렇게 세게는 안 팔린다. 팔리긴 팔리는데 인기 3위나 4위 정도 될 겁니다. 디아나 지난번에 코지 기수가 2번 기회 때 산행받고 머리마필 로시랑 디아나 산행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이런 경마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경마라는 게 경주 전개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냥 그때는 꼭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 2등 받고 8번 따라오다가 9출 받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들어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과연 디아나의 이상규 기수가 탈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또 선행을 받고 편하게 가서 돌지 저는 이 부분을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용비태양이라든가 다른 선행막을 밀고 나간다면 디아나 좀 이번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길의 위너 지난번에 김태훈 기수 추입으로 3착이 왔는데 늘어난 거리 추입만 유리합니다만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늘어났다고 추입이 내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추임마가 거리가 늘어나서 유리한 게 아니고 앞선이 서야 됩니다. 앞선이 서지 않으면 추입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얼레벌레 3착 정도 팔리는데 저는 내 길의 유너나 드선 파이터를 만약에 추천한다 그러면 같은 추임마다 그럼 저는 드선 파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 길의 유너가 더 뒤에 있다는 거죠. 베스트 전사는 조상범 기수인데 지난번에 또 바닥을 쳤죠. 뭐 보여준 게 너무 없습니다. 뭐 아무리 복귀를 하더라도 나온 게 약점. 이름아 비들이 3착을 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저거 다 추천하면 죽도밥도 안 되고요. 일단은 저는 그럼 이거 핸디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디캡을 가보면 자, 요게 18마리입니다만은 안 나오는 마필은 맞죠? 원평 리스트도 못 나오죠. 디아나가 63점인데 56이에요. 자, 그럼 56을 달아야 되는데 이성규 기수니까 마이너스 1이 이 감량이 2점 있기 때문에 56. 그럼 55 대가 될 겁니다. 코지가 타면 그대로 56이고 그죠? 여기 용비태양은 60점인데 56.5. 60점인데 56.5. 레이팅이 60점인데 56.5, 1kg가 늘어났죠. 근데 뭐 그 정도는 큰 데미지가 없고요. 자, 아까 복귀에서 했듯이 늑발을 하면 늑발하면 늦취, 또 외곽 무빙, 선입으로 가도 선행 가도 돼. 이게 용비태양이 축으로 가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상가들은 한 70%는 용비태양을 먼저 잡을 거고요. 다음에 모든 조크입니다. 조절의 기수인데 59점에 56. 모든 조크는 59점에 56. 조금 늘어났죠? 추임하니까 선입권에서 움직인다. 자, 2착. 우승도 가능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용비태양을 이기기는 좀 버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능력상, 경제 전개상. 그러면 용비태양의 모든 조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적었듯이
여기에 뭐 용비태양의 된 조크를 뭐 적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입니다. 된 조크. 자, 두 번째를 제가 적어 드렸죠. 자, 이러면 두 마리가 기본 막건이고, 자, 여기에 안 나오는 와이드삭스 더선파이터가 있었죠. 더선파이터 우연치 기수입니다. 이게 추임마야, 비인기마야. 그럼 추임마 중에 더선이냐, 기쁨 함성이냐 이런 마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선파이터를 조금 더 파이터 이렇게 적어드리면, 그럼 제가 딱 하나에 추천했죠. 용비 모된 조건 더선파이터. 한 가지 막건이에요. 한 가지 막건데 이것도 예상 배당이 예를 들어 한 7, 80배 나온다. 그러면 10,000원을 던지는 거예요. 10,000원을. 10,000원 던져놓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항보회가 그냥 이렇게 추천했으니까 저도 이런 거는 한 돈 10,000원 던지고 그 구경합니다. 들어오면 10,000원 가지고 7, 88년 먹는 거고, 10,000원 안 들어오면 10,000원 잃는 거죠. 물론 이 10,000원 가지고 70만 원이면 정말 큰 확률입니다. 높은 확률이에요. 용비태양이 우승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모든 조커가 2착을 또 와야 되고, 자, 두 마리가 1, 2착을 왔는데 더선이 또 3착을 와야 돼. 이게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10,000원을 잃을지언정 10,000원은 그냥 깔끔하게 일을 주고, 그리고 그냥 한번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겁니다. 10,000원을 잃고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라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10만 원이든 20만 원, 20만 원 던져갖고 요경주를 어떻게라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그냥 내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갔으면 그냥 잃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데미지가 크다는 거죠. 저는 10,000원짜리 한 장 예를 던져놓으면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깔끔하게 잃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상에 이게 뭐 뒤죽박죽 해갖고 맞출 수 있겠느냐? 또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걸 예를 들어 여기서 뒤집었다. 이거 뒤집을 수는 있어요. 세 마리를 뒤집을 수는 있어요. 묶음이지. 묶음이면 6구멍이에요. 그러면 5,000원씩 6구멍 3만 원이야. 그럼 세 마리를 묶는 거는 가능해요. 묶는 건 가능한데, 그럼 또 요 세 마리가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또 그렇지 않죠. 제가 좀 덜 보고 있습니다. 명진, 디아나, 네길의 위너, 이런 마패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슈퍼물림 또 추임력이 지르고 있고, 기쁜 농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걸 경마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11마리를 다 우리가 이걸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다 놓고 사셔도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경마는 막건을 던지는 동시에 이걸 못 맞춘 거예요. 내 돈이 마사에 들어갔을 때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좀 덜 들어가는 거죠. 덜 던지는 거야. 내 돈을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사의 막건으로 바뀌면 이 막건이 죽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좀 덜 사고 적게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적중을 높일 수 있는 경주로 가는 거. 이것도 사실 적중을 높이기는 어려워요. 물론 복숭식을 사신다면 이렇게 사면 1차적으로는 유리한 걸 맞습니다. 근데 용비와 뭐가 대끼를 될 가능성이 크고, 용비와 더선파트는 15배, 20배 정도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런 막건을 복숭식으로 사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너무 모든 경주에 승부라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메인, 하이라이트, 예상가들이 메인, 하이라이트, 초강 승부, 울트라 승부 이렇게 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상업이에요, 상업.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야 경마 팬들이 들어줘야죠. 그럼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을 대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현혹이 안 되겠죠. 그럼 제 경마 팬들이 아닌 분들은 계속 현혹되고 있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그걸 아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자꾸 높아지면 좀 그런 얘기 하고요. 요경주는 좀 재미는 있지만 그것도 재밌다 그래갖고 내가 맞춘다 이거는 아닙니다. 요경주는 삼복 아니고 삼상과 복승시 정도는 한번 가볍게 노려볼 만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최종 예상은 내일 이제 출마표가 뜨죠. 내일 출마표 뜨고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게 다 체크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제가 금요일 한 번 더 본방송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예상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여러분, 제가 물론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도 끝내 악플을 매일같이 올리는데 제가 아무리 양심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한다 그래갖고 여러분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람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은 호자와 불호가 있는데 나쁜 쪽에 보면 저는 한없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랑 싸우면 뭐가 중요합니까? 경마랑 싸워야죠. 어떻게 경마에서 내가 내 돈을 찾아올까 그 생각을 하셔야죠. 아무튼 제가 조금 불편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도 그냥 보시고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뭐 굳이 누르기 싫으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방송만 보시고 이런 예상을 했구나라고만 알아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